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인간 위의 부동산, 벽에 똥칠할 때 후회하면 많이 늦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이야기를 할 건데 부동산은 자산, 돈이죠. 돈에 대한 이야기부터 합니다. 현재 자본주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인데 그런데 엄청난 부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부자는 부자도 아닙니다. 중국 부자에 비하면 엄청난 인구를 대신해서 모든 부를 쪽 뽑아먹은 사람들, 엄청난 부자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많이 높지만 부동산 가격은 중국이 더 비싸면 맞습니다. 중국이 오히려 부동산이 더 비싸면 맞다. 요게 맞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상해 같은 곳에 부동산은 중국의 전국구 부자, 서울은 한국의 전국구 부자, 비교가 안 됩니다. 상해가 훨씬 더 비싼 게 정상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아무튼 중국은 기본적으로 경기장이 공산주의인데 그런데 집에 5조가 있다. 지하실에 5조 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에 바지 1개 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집에 바지에서 바지는 바지 사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에 바지는 정말로 입고 다니는 바지, 세탁하면은 외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하실에 5조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기본 경기장이 공산주의죠. 공산당에서 집에 5조 있는 집 거기다가 이야기해가지고 맡긴 돈 내놔라. 그러면 다 털리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죠. 일단은 집에 5조 있다. 요 5조가 부정한 돈이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것도 문제고 그런데 사유재산을 어느 날 갑자기 다 가져간다.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맡긴 돈 내놔라. 요거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참고로 옛날에 딱지치기 하다가 한 명이 옆에 동네 딱지까지 다 싹쓸이를 합니다. 그러면은 박스 안에 딱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저런 박스가 몇 박스씩 되죠. 그래서 물똥을 싸도 한 달 내내 물똥을 싸도 1년 내내 물똥을 싸도 종이를 다 소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딱지를 땄습니다. 이럴 때 이 친구는 어느 날 딱지치기를 다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은 강구야입니다. 강구야. 온 동네 애들한테 그냥 딱지를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거 주워 가고 그러면 다시 애들 딱지를 들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딱지치기를 또다시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요거 생각이 납니다.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면 현재 자본주의는 어떤가? 대한민국은 어떤가? 일단 기본 경기장이 자본주의죠. 기본 경기장 자본주의 어느 정도 룰도 있죠. 표면적으로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룰이 있다 보니까 집에 1조 있다. 이런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극소수 집에 1조 있다. 그리고 우리 편 부자가 꽤 많습니다. 우리 편 부자가 꽤 많고 서민은 더 많죠. 절대 다수의 서민들이 있고 밥 두 끼 먹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중국에 비하면 빈부격차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죠. 정부가 자본주의만 고집하면 세상이 안 돌아간다.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큰 정부를 주장하면서 서민 돈 뺏어서 우리 편 주기 요거를 계속 끊임없이 시도를 합니다. 부동산에서 이런 행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큰 정부 일단 전세 제도를 억지로 유지하죠.
서민 위에서 전세 제도 유지하자. 요거 자연스럽게 유지하면은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기름, 주택 가격의 기름을 제거하기 싫으니까 억지로 전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민 위에 전세 대출 저금리로 유지하자. 은행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이게 무슨 자본주의입니까?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전세 대출 금리가 저금리니까 전세 시장에 들어부은 물의 양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시중에 금리가 올라도 전세 대출 금리를 저금리로 유지시켜 버리면 전세 시장에 돈이 빠져나가지 않죠. 이런 식으로 전세 가격도 유지시키고 매매 가격도 유지시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본주의입니까? 중국보다 더한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민은 대기업 회장님보다 서민이면은 서민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서민을 위해서 서민의 주택, 매매 가격 유지를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들을 좀 하는 것이 곳곳에 보이는데 위나 아래나 왜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왜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가? 딱 봐도 뻔하게 의도가 다 보이는데 이런 행동을 왜 할까? 쪽팔림은 잠시, 돈은 영원하다. 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팔리는 행동도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1순위가 되니까 돈 앞에서 쪽팔림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착각을 한 거죠. 사실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질적으로 며느리와 시아버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누가 봐도 불친절하고 매너도 없고 저속하기까지 한데 그런데 최고의 아버님이라고 깍듯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친구들 앞에서 돈이 많을 때만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어떤 며느리는 대놓고 이런 이야기도 하죠. 내가 그놈을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돈이 없으면 그놈은 강아지하고 똑같은 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며느리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이 있다고 모든 걸 다 가진 것은 아니죠. 비참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돈은 많은데 굉장히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주변 사람이 멍멍이로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혼자만 모릅니다. 돈 있으니까 면전에서는 깍듯이 대하니까 자기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들 압니다. 걔라는 것을.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엄청난 비극입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 보겠습니다. 유명한 이론이죠. 마슬로우의 욕구 충족, 단계별 욕구 충족 이론.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면은 안전의 욕구가 생기고 그게 충족되면 애정 소속 욕구, 그게 충족되면은 존중 욕구, 그것까지 충족되면은 자아 실현 욕구, 이렇게 욕구가 단계적으로 고급지게 변한다. 뭐 이런 이론인데 잘 보시면 요 그림을 잘 보시면 밑에 저속한 욕구, 낮은 단계의 욕구,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요까지는 돈 있으면 100% 충족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6.25 전후도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안정화된 시기인데 돈만으로 할 수는 없죠. 돈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긴 하지만 애정 소속 욕구, 존중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이것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며느리가 돈 많은 시아버지 욕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존중은 아니죠. 돈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결론으로 슬슬 갑니다. 이제 부동산 이야기합니다. 영끌의 양면성 보겠습니다. 영끌 성공하면은 화목한 가정 되는 거고 실패하면은 다 같이 한강 간다. 이게 영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해도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면은 완벽하게 실패하는 거고 성공하면은 반쪽의 성공입니다. 경제적인 성공일 뿐입니다. 영끌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아이들 행복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 행복을 위해서 내가 영끌하는 거지. 그러나 알고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패하면은 한강을 가는데 어떻게 아이들 행복을 위해서 영끌을 한다?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애들 행복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이 영끌입니다. 그리고 성공한다고 하면 애들을 위해서 학원도 보내주고 비싼 옷도 사주고 등등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거 다 알고 보면은 과시욕일 확률이 높습니다. 영끌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세로 영끌, 도박하는데 애들 담보로 도박하는데 그런 자세로 아이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절대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 영끌을 했다. 애들한테 존중받을 어떤 그런 자격이 없는 부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만약에 영끌하신 분들 정말로 정부가 제일 잘못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일 잘못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도 아마 영끌한 사람들, 영끌한 부모들 분명 있을 겁니다. 정부가 너무 잘못해서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영끌 요거 아이들 행복을 위해서 최소한 이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영끌을 바라보면 얼마나 비참한 행동입니까? 영끌은 비참한 행동입니다. 기본적으로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행복을 담보로 도박을 하면 안 되죠. 결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 아래에 두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을 인간 아래에 두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 됩니다. 예금 금리 이자 수익이 지금 3%다. 그런데 동그라미 부동산 비용 세금 차감하고 나서 임대 수익률을 보니까 3.1%다. 굉장히 단순하죠. 3.1%하고 3%하고 비교해가지고 0.1%라도 플러스니까 그거 0.1% 몇 년간 모으면 그것도 큰 돈이다. 나 그러니까 똥똥 부동산 매수한다. 이런 자세로 부동산을 매수하면 이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투자입니다. 아름다운 투자. 다른 사람의, 주변 사람의 행복을 담보하지 않은 아름다운 투자. 이런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나이 들수록 주변에 아마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다. 반면에 지금 영끌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나중에 떼부자가 되어도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